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영양학과 인체 생리학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고 계신 음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특히 50세가 넘으시면 젊을 때와는 달리 우리 몸의 처리 능력이 점점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 음식 조합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드시고 계시다면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이 습관이 오늘 밤 신장을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꿀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고 천연 감미료로도 훌륭하죠. 하지만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음식과 함께 먹을 때 50세 이후에는 보약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천연이라서 안전하다는 상식 이제는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우리 몸의 배설기관인 신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거나 밤중에 자꾸 잠이 깨시는 분들, 혹시 손발이 약간씩 붓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매일 드시는 음식 조합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사실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연구하면서 만나본 사례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김정숙 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58세이신데 2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무거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얼굴이랑 손목 부분이 약간씩 부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신대요.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걱정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여쭤봤더니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고 바로 이어서 과일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하신 건데 이게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꿀과 과일의 과당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확 늘어난 거죠. 또 다른 분은 박영호 님이라는 분인데요. 62세이시고요. 이분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게 큰 고민이셨어요. 새벽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시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도 계속 피곤하시고 집중도 안 되시고요. 알고 보니 이분도 저녁 식사 후에 꿀 한 숟가락씩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달콤해서 기분도 좋아진다고 생각하셨던 건데 사실은 이게 신장을 밤새 일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던 거예요. 신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몸 전체가 제대로 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한 분 더 말씀드리면 최순자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65세이신데 무릎도 아프시고 여기저기 쑤시는 느낌이 들어서 관절에 좋다는 음식들을 많이 찾아서 드시고 계셨어요. 그 중에서도 꿀에 견과류를 섞어서 만든 걸 매일 드시고 계셨거든요.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으셨는데 몇 달 지나니까 오히려 더 피곤해지시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걸 먹는데 왜 이럴까 고민이 많으셨는데 알고 보니 꿀과 견과류가 함께 들어가면서 소화 과정에서 신장이 처리하기 어려운 찌꺼기들이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다들 몸에 좋으라고 시작한 습관들이었는데 오히려 신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데 젊을 때 방식 그대로 계속 먹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첫째,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어도 몇 년 후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고요. 둘째, 조금만 조절해도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런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10년 후 건강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왜 꿀이 50세 이후에는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게 꿀의 성분 자체예요. 꿀은 주로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둘 다 몸에 들어오면 빠르게 흡수됩니다. 문제는 50세 이후부터는 신장의 역과 기능이 해마다 약 1%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젊을 때의 7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꿀을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신장이 동시에 처리해야 할 부담이 확 늘어나는 거죠.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실에서 함께 일하던 선배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꿀물에 바나나를 같이 드시고 계셨거든요. 건강해 보이던 분이었는데 몇 개월 지나면서 오후만 되면 유독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과당이 과도하게 들어오면서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된 거였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꿀을 드실 때는 다른 당분이 많은 음식과는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면 됩니다. 아침에 꿀물을 드셨다면 과일은 점심 이후에 드시는 식으로요. 주의하실 점은 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합이 문제라는 거예요. 꿀은 여전히 좋은 식품이니까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꿀을 주로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일부 자연식품의 성분들이 꿀과 만나면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는 찌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히 섬유질이 많은 과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드실 때 이런 일이 생기죠. 연세대학교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찌꺼기들을 배출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젊을 때는 문제없이 처리되던 것들이 50세 이후부터는 몸속에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가족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한 분이 계세요. 작은 고모님인데 건강하게 살려고 매일 사과에 꿀을 발라서 드시고 계셨거든요. 처음 몇 달은 괜찮으셨는데 점점 소화가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으신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과의 펙틴과 꿀의 성분이 만나서 끈적한 덩어리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는 같은 날 드시더라도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시면 됩니다. 아침에 사과를 드셨다면 꿀은 저녁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각각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니까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해요. 과일과 꿀을 함께 드시는 편이신가요? 어떤 조합으로 드시는지 궁금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시간대예요. 저녁 시간에 꿀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예요. 밤에는 신장이 회복하고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 꿀을 드시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거든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야간에 당분을 섭취하면 배설기관들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신장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인데 이 시간에 당분이 들어오면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세요. 잠이 잘 안 온다고 해서 자기 전에 꿀 한 스푼씩 드시고 계셨는데 오히려 밤중에 더 자주 깨시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꿀 때문에 잠이 잘 올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신장이 밤새 일하느라 몸 전체가 제대로 쉬지 못한 거였어요.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꿀은 가능한 한낮 시간, 특히 오전 중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모되고 밤에는 신장이 편안히 쉴 수 있어요. 불면증 때문에 꿀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습관적인 행동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꿀을 낮과 밤 중 언제 더 많이 드시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게 신장의 특성이에요. 신장은 다른 장기들과 달리 부담을 바로 알리지 않는 장기거든요. 간이나 위는 문제가 생기면 비교적 빨리 신호를 보내는데 신장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장 기능이 50%까지 떨어져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장 부담은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누적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세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컨디션이 확 떨어지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미리미리 식습관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매일 드시는 음식들을 한 번씩 기록해 보시고 몸의 변화와 연관지어서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증상이 없을 때 미리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몸에 어떤 변화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계실 증상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밤중에 자꾸 깨는 것, 아침에 몸이 무거운 것, 이런 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신장에 부담이 쌓이는 초기에는 이런 애매한 신호들로 먼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명확한 질병 상태는 아니지만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인 거죠. 저희 연구실에서 만나본 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세요. 2년 넘게 새벽에 자꾸 깨시고 아침에 피곤하신 게 계속 되셨는데 식습관을 조정하고 나서 한 달 만에 확실히 편안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몸의 신호를 음식 습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됐는지, 그 시기에 바뀐 식습관은 없었는지 돌아보시는 거죠. 하지만 자가 판단보다는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루 이틀 괜찮다고 해서 바로 좋아진 건 아니고 최소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지켜보셔야 해요. 여러분도 이런 신호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럼 이제 꿀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양의 핵심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돼요. 좋은 음식도 때와 양을 맞춰서 드셔야 진짜 약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하루 섭취량을 정해 두시는 거예요. 50세 이후에는 하루에 꿀 한 스푼, 그러니까 15g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면 신장에 큰 부담 없이 꿀에 좋은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드신다고 해서 효과가 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섭취 시간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아침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신장도 처리 능력이 좋거든요. 저녁 6시 이후에는 가능한 한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예요. 너무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하면 꿀에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소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음식과의 간격을 두시는 거예요. 특히 과일, 견과류, 유제품과는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각각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될 수 있고 신장도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로는 본인의 몸 상태를 관찰하시는 거예요. 꿀을 드신 후에 소화가 어떤지, 잠은 잘 오는지, 다음 날 컨디션은 어떤지 체크해 보세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시는 게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개인차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꿀을 조금만 드셔도 몸이 무거워지시고 어떤 분은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남들이 괜찮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하시지 마시고 본인 몸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일곱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신장 관련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신중하셔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섭취량과 시간을 정하시는 게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대체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꿀 대신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거나 달콤한 맛이 필요하실 때는 단맛이 나는 과일을 적당히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부분부터 바꿔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꿀은 여전히 좋은 식품이지만 50세 이후에는 사용법이 훨씬 중요해진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꿀은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이라서 다른 당분과 함께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둘째, 일부 음식과 만나면 소화되지 않는 찌꺼기를 만들 수 있어요. 셋째, 저녁에 드시면 신장이 밤에도 쉬지 못하게 됩니다. 넷째, 신장은 문제가 있어도 바로 알려주지 않는 장기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잘못 관리하시면 몇 년 후에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밤에 자주 깨시는 일이 계속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10년 후에도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실천 제안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부터 꿀을 드시는 시간을 오전으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하루 꿀 섭취량을 1스푼으로 정해두세요. 세 번째, 꿀과 다른 당분 음식 사이에 2시간 간격을 두세요. 몸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불안을 만드는 행동이 아니라 노후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몇 년 후 건강한 모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천연식품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생강을 잘못 드시면 혈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 오늘부터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시작하실 건지 알려주시고 궁금한 점도 언제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 연구하고 좋은 정보 전해드릴게요.